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뜨자마자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퇴사하고 싶다입니다. 지옥철에 몸을 싣고 옆 사람과 부딪힐 때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켤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을 내뱉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때려치우겠다고 말하는 분들일수록 실제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출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심지어 1년 뒤에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말을 매일 반복하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거나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정교한 심리적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 관찰소에서는 퇴사를 입에 달고 사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퇴사라는 말을 정서적 환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카타르시스라고 부르죠. 우리 마음을 하나의 풍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끝도 없는 업무량, 무례한 동료의 말투 같은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풍선 안으로 주입됩니다. 이 압력을 그대로 두면 풍선은 결국 터져버리고 말겠죠. 이때 퇴사하고 싶다는 말은 풍선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어 바람을 살짝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뇌는 일시적으로 통제감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언제든 끝낼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가상의 권력을 확인하며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퇴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버틸 에너지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퇴사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에는 2차적 이득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표를 수리해줄 인사팀이 아니라 너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가. 조금만 더 참아봐. 네가 우리 회사 에이스잖아. 라는 주변의 인정과 격려입니다. 퇴사하고 싶다는 말은 사실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힘들게 애쓰고 있으니 제발 내 노력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신호인 것이죠. 타인의 위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나면 마음의 허기가 잠시 채워지면서 다시 일할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퇴사 선언은 역설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으니 나를 좀 더 소중히 대해달라는 사랑의 확인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는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퇴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막상 사표를 쓰지 못하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 중 하나는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여기서 5년을 버텼는데 지금 나가면 너무 아깝지 않나? 조금만 더 있으면 진급인데 지금 그만두는 건 손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이득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결국 퇴사하고 싶다는 말은 현재의 고통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퇴사하지 못하는 행동은 미래의 손실을 막으려는 뇌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끼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그 갈등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퇴사라는 말은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영혼이 내뱉는 마지막 저항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조직의 부당함이나 반복되는 업무에 노출되면 인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방에 갇힌 동물처럼 마음은 이미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무력감 속에서 나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비록 몸은 책상 앞에 묶여 있을지언정 입으로는 탈출을 상상하며 마음만이라도 자유로운 상태를 꿈꾸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의 변형으로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상의 서사를 만들므로써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눈물겨운 사투인 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퇴사 열풍이 심해진 데에는 SNS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도 큰 몫을 합니다. 화면 속 타인들은 회사를 멋지게 때려치우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거나 퇴사 후 자기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직장인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실패한 삶 혹은 지루한 감옥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도 퇴사하고 싶다는 말은 유행을 따르는 일종의 사회적 언어이자 나도 저들처럼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다는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과 나의 지난한 과정을 비교하다 보니 마음은 조급해지고 입은 거칠어집니다. 사실 당신은 회사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퇴사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뱉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겪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적 불안형입니다. 이들은 사실 회사가 싫은 것보다 완벽하게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고 자신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이때 마음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 동기를 발동시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너무 수준 낮고 시스템이 엉망이라서 내가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퇴사라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심리입니다. 이분들은 이직 준비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매일 밤 채용 사이트만 뒤지며 내일은 진짜 끝낸다는 다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이 지금 아주 많이 참고 있다는,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가장 솔직한 증거니까요. 자신을 깎아가며 일하기에 터져 나오는 그 비명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표를 던지는 용기만큼이나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인내 또한 숭고한 가치입니다. 오늘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그 말을 할 정도로 네가 참 많이 애썼구나 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 떠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든 떠날 자유가 있으며 동시에 머물 용기도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 관찰소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